안녕하세요. 늘푸른 수학원 강진캠퍼스 원장 유정현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학부모님 여러분께서는 중학교 입학 앞두고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늘푸른 수학원에 두 팀장님 모셔서 중학교 입학 앞두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파 캠퍼스 예비중일 팀장 김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례 캠퍼스 예비중일 중일팀장 맡고 있는 김정원입니다. 두 분 팀장님께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크게 중학교랑 초등학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선은 아이들이 교복을 입게 되면서 마음가짐 자체부터 이제 자기가 중학생이 됐다는 거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학습 양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만큼 이제 수업 시간도 40분에서 45분을 늘게 되고요. 이제 과목도 다양하게 배우게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제 과목을 평균 9개에서 10개를 배웠다면,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과목이 12개에서 14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업 시간과 수업 양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들이 처음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선생님의 역할이나 또는 뒤에서 아이들을 지탱해주는 학부모의 역할이 많이 크게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과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다양하고 재미있는 과목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준별 학습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영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두세 개 반으로 나누어져서 수준별 반 이동 수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 관리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 생활이라고 하면 또 자유학기제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유학기제가 어떤 거죠? 네, 자유학기제는 미래의 핵심 역량을 배양하고 진로 탐색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을 지향하는 건데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술을 활용해서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 크게 주제 선택, 예술 체육, 동아리, 그리고 진로 탐색 크게 4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주제 선택 활동이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문적인 학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과학탐구반이나 영화 감상 활동반 등등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술체육 활동은 이제 학생들이 그림 그리기, 오케스트라, 디자인, 축구, 농구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체육 교육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소질이나 잠재력을 깨울 수 있도록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이 이제 관심사가 똑같은 친구들이 하는 자율 동아리 등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들 중에서는 아이들의 특기나 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과에 관련된 과학 독서반이라든지 아니면 인문 독서반 이런 반도 있고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영화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자유학기 활동을 하지 않는 학기에는 또 중요한 게 있죠. 지필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지역별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례는 좀 어떤가요? 현재 위례는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진행하고 대다수의 학교가 2학기 때 지필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는요? 네, 송파도 마찬가지로 65% 이상이 2학기 때 지필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광진은 25% 정도의 학교만 2학기 때 진행하고요. 대다수가 1학기 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진행할지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학교 입학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성적, 학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내신 성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내신 성적이라는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포함한 또 지필평가, 그리고 또 수행평가가 또 포함이 되죠. 지필평가랑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필평가는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풀이하고
또 OMR 카드 작성하고 서술형 답지도 좀 꼼꼼히 체크하는 데까지 40분에서 45분 정도 이제 시험을 우리가 이제 또 지필평가라고 하고요. 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토론이나 학습 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선생님들의 평가를 더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두 가지 관리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OMR 카드도 있겠지만 일단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가채점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일주일 안에 정오표라는 게 나갑니다. 그 정오표를 통해서 학생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확인하고 또한 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점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적과 지필과 점수와 수행평가를 포함해서 원점수와 이제 성취도에 대해서 성적표가 나가게 되는데 이 성적표는 이제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 그리고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B,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C, 6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D, 그리고 60점 미만이면 E로 나가게 됩니다. 네, 또 어머님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정오표가 아까 일주일 내에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정오표 일주일 이내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의 또 도움이 아이들한테 절실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3주 전부터 늘푸른에서 만든 내신 대비 교재를 이용해서 내신 대비 수업을 진행하고요. 또 토요일은 의무 보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보강도 하고 일요일은 일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 학교 시험 보는 것처럼 똑같이 OMR 카드 작성, 그 다음에 서술형 풀이하는 그 시간까지 체크해서 시험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그 시험 직전에는 직전 보강이라고 해서 각자 자기 학교 3년치 기출문제 풀이와 또 교과서 풀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과서 풀이도 확인시켜주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인데 이제 학생들이 교과서를 꼼꼼히 점검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공부함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게 됩니다. 문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별로 또 학교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나 또 광진을 좀 예를 들자면 양진중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100% 서술형으로 보기도 했고요. 광남중은 아예 수학 지필평가를 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좀 대비하는 것들이 철저한 준비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중고생한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진로, 진학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고입, 대입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고민이 될 텐데 그러면 중학교 입학 전에 본인의 목표 설정을 위해서 또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미리 고민해 가고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학부모님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자기가 또 뭐가 돼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어떠한 직업군이나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직업 정보 메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직업이나 그러한 진로 탐색을 좀 정보를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이제 직업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하여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해 조금 아이들이 더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직업 종사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학교 내 진로 상담 교사와 좀 얘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관심사, 적성에 대해서 좀 더 방향성을 잡고 진로를 고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좀 선배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통해서 그런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요즘엔 매체도 다양하고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직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들이 먼 미래에는 다 사라진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로를 직업으로 착각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걱정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학습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수학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 아마 수학 학습에 대해 좀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교과 과정부터 한번 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체계는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로 중학교 3학년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식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이용한 식을 1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되고 순차적으로 1차 방정식, 부등식, 연립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함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좌표를 읽는 법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표 평면에서 1차 함수, 2차 함수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수능에 확률과 통계가 공통 과목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에 연결되는 확률과 통계도 그 기본을 배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도형을 시작으로 1학년 2학기 때 점선, 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그리고 닮음, 피타고라스, 삼각비, 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도형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도 소홀히 하는데 그때 배우는 기호로 계속 중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되게 되고 또 특히나 닮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닮음의 경우에는 함수의 심화 응용 문제까지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삼각비는 또 고등학교 가서 삼각함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단원 한 단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등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되는데 특히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대수와 기하, 확률과 통계에 있어서 기초 개념을 공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활용 문제를 통하여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특히 중등 과정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기본 개념에 의해 서술하며 문제 풀기, 수학적, 논리적 사고입니다. 개념은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하나의 개념을 공부하면서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문제에서 실수를 하거나 헷갈리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도 학생들이 외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공식에 대한 배경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지 않으면 본인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당황해하는 것은 서술형 문항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특히 풀이를 평소에 쓰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제 서술형 문항을 만나면서 많이 당황해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 또는 여러 유형들이 섞인 문제들이 나오면서 식을 쓰면서 풀이해야 되는 문제들을 많이 요하는데 학생들이 그 습관이 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중등 과정에서 수학이 어려워졌다, 수포자로 가는 길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서술형에 대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겨울방학에 서술형 백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서술형 백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술형 실력에 대해서 많은 배양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훈련하게 됩니다. 또한 초등 과정에 이어서 중등 과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데 특히 문제를 읽을 때 문맥에서 학생들에게 키워드를 지어주는데 학생들이 그 키워드를 찾냐 못 찾냐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사회생활로 들어갔을 때도 각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문맥을 읽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읽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중1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몸 만들기가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신을 관리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듣는 것도 집중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집에서 확인하고 풀이할 수 있는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과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 성취도와 역량에 맞게 로드맵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아이들의 수학 개념과 원리뿐만이 아니라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문제풀이 하고 난 오답 부분도 NPR 노트를 활용해서 아이들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서술형을 좀 꼼꼼히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고생들한테 중요한 건 학습도 있지만 사실 입시, 네, 빼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입시 또 얘기를 앞서서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뭐냐면 학업 성취도도 나와 있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한 기록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항목이 훨씬 많아지죠. 그리고 또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꼭 뭐 영재교, 과고, 특목 자사를 준비하지 않는 친구더라도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기록되는지 알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적, 학적 사항은 사실대로 기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출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인정 결석은 아이들의 성실도를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인정 결석만 신경을 쓰면 될까요? 미인정 결석도 중요하지만 미인정 지각과 결과 부분도 3번이 누적되면 한 번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입시에서 고등학교에서 확인은 할 수 없지만 대회를 참가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로에 관련된 대회들은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생기부에서 확인이 안 되더라도 자소서에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경험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회를 경험함으로써 자소서에서 유리한 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비교과 항목인데 학생들의 진로나 또는 인성에 대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항목이므로 이 부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학생 기록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즉 성적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해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기재를 하시게 되는데요. 상급 학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영재학교는 전 과목의 성적을 다 보게 되고요. 그리고 과학고는 과학과 수학, 그리고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엔 국어, 영어, 사회를 보게 되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주요 과목이죠. 국영수, 과사, 특히나 민사고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보게 되고요. 해서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자유학기 활동 상황은 자유학기 동안 탐구 프로젝트 또 진로 체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기록인데요. 미래의 진로나 또는 학업 방향을 설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글감으로는 활용이 되지만 면접에는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독서활동 상황은 평소에도 관리가 많이 필요한 항목인데요. 이게 매 학기마다 기록이 되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어떠한 수정도 추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책을 읽었냐에 따라 면접관의 질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꼭 시간을 내서 꼼꼼하게 그 추천 도서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의 인성과 학습 태도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입시에서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 역할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3학년 내용은 제외하고 1, 2학년 내용만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학교와 또 담임 선생님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활동해서 신경 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학생 기록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표에 보시면 이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얘기를 나눠보기는 좀 아쉽고요. 현장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계속 유튜브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늘푸른 수학원에서는 입시연구소와 팀장님들께서 연계해서 고입이라든지 대입, 입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요. 혹시나 특목자사를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도 학교생활 기록부는 꼭 관리해보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재원생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신청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의 성공적인 중학교 생활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